자기가 집에서 이제 사슴을 키운다고. 애완견 사슴을. 안녕하세요, 세모 은지입니다. 이번 편은 세종대학교 본인 등판 교환학생 미국 편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에 다녀오신 학우분을 초대했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1학번 지한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미국 교환학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에브리타임의 미국 교환학생을 검색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브리타임의 미국 교환학생을 검색해보겠습니다. 교환학생 3차 지원했었는데요. 노미네이션 학교에서 해주고 어플리케이션 파견교에서 연락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맞나요? 네. 아무것도 못해요, 어차피. 연락 오기 전까지 네.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네네. 학교에서 DS2019라는 거를 주거든요. 그 서류가 있어야지만 모든 게 시작할 수 있어요. 비자 신청도 그 서류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견교 연락 오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대신 매일 계속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가을 학기 교환학생 신청 10월이잖아. 그럼 신청하는 10월까지 취득한 자격증 점수로 인정해주는 거임? 아니면 접수하는 날인 11월까지 취득한 자격증 점수로 인정해주는 거임? 우선 신청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 점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원하기 전에는 무조건 영어 공인 점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어 공인 점수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취득할수록 더 좋은 거네요. 네네, 미리미리 취득해 놓으셔야. 여기 교환학생 이제 면접 얘기를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면접 어땠냐고 다들 여쭤보시는데 혹시 지원하실 때 면접은 어땠는지? 저도 엄청 떨렸거든요. 왜냐면 면접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후기 같은 걸 찾아봤는데 이게 영어로 면접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떨려서 저는 사실 그 영어 스터디를 미리 다녔었어요. 회화 스터디. 네네. 네네. 그래서 그 이제 회화 스터디 하는 친구분들이랑 거의 매주 만나서 계속 영어로 회화 연습하고 그러면서 이제 면접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약간의 꿀팁으로 면접 당시에 받았던 질문 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을까요? 장점하고 네. 그러니까 강점 그리고 약점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어서 자신의 성격이요? 네네 본인의 네네. 성격 이런 거를 여쭤보셨었어요. 그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환학생 가기 전에 학교로 바로 가지 않고 여행 좀 하다 가는 사람 없나요? 짐 들고 여행하려면 힘들려나 꼭 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여행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같이 간 친구랑 서로 그 세종대학교 교환학생 블로그에서 연락이 닿아가지고 서로 이제 번호를 교환하고 근처에 있는 도시에 가서 여행을 하다 갔는데 짐 들고 다니기 많이 힘들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지낼 곳에 짐을 두고 그 다음에 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짐이 워낙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게 멀다 보니까 좀 많이 챙겨가야 되잖아요. 짐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가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여행하는 거는 네, 좋은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인지 물어보셨네요. 예산도 이제 잡기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환율이 엄청 폭등했을 때였거든요. 딱 그때군요. 네,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들었고 여행을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도 좀 예산이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기숙사 비용이랑 또 미국 대학교들은 대부분 밀플랜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 구내 식당에서 꼭 밥을 사 먹어야 되거든요. 다른 데서 먹으면 안 되고요? 다른 데서 먹어도 되긴 하는데 네. 일정 금액 이상을 지불하고 밀플랜을 사셔야 돼요. 네, 그런 게 또 있다 보니까 네네. 또 학교 기숙사에 살게 되시면 그 밀플랜 비용도 좀 더 늘어나거든요. 밀플랜도 기본
적으로 이제 지불을 하셔야 되고 또 하셔야 되는 게 보험 비용도 또 들어가요. 미국 학교 측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신청을 해주거든요. 따로 최소 2,000인 것 같고 제 생각 6개월 기준. 네, 6개월 기준 최소 2,000. 저는 그래도 한 3,000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교환 가서 알바할 수 있나? 만약 알바 못한다고 치면 도대체 생활비 마련 어떻게 함? 그 같이 간 친구들 중에 학교에서 일하는 친구들 꽤 많이 있었어요. 학교 그리고 캠퍼스 내에 뭐 스타벅스라든지 또 막 햄버거 가게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학교 캠퍼스 내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플라이 하셔가지고 충분히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면서 학교 생활 하실 수 있고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기 때문에 네, 일하시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막 이런 댓글도 있어요. 일하면 끌려간다는 댓글. 아. 이런 건 뭐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 온캠퍼스, 그러니까 학교 내에 있는 일만 가능한 거고 그 외에 학교 밖에서 그냥 알바를 한다든지 파트타임 잡을 구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또 가능한 지역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에서는 전체가 안 되는? 제가 아는 걸로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갔을 때는 불가능하고요. 근데 저도 또 예외로 저는 방학 동안 일을 하긴 했었어요. 그게 학교에서 과랑 연계가 된다라고 하고 또 트레이닝 세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인정을 받으면은 일을 할 수 있긴 한데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 또 허가 받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기숙사 비용이 방금 되게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네. 꼭 기숙사에서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자취나 뭐 쉐어하우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데서 따로 구해서 살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해요. 따로 구해서 사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첫 학기는 따로 아파트에서 살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학기 때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기숙사에 들어가서 사시는 걸 웬만하면 추천드려요. 학교를 통해서 이제 기숙사를 얻게 되시면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학교에 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차저차 구하긴 했지만 좀 절차도 많이 복잡했고 그래도 이제 저는 가족분이 미국에 살고 있어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번호를 이제 대신 기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얻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를 추천드립니다. 갈 때 필수적인 거 말고 이거 챙겨가면 도움된다 이런 거 있나요? 아직 가려면 멀었는데 벌써 짐 챙길 생각에 좀 아찔하네요 하는 분이 계세요. 우선 저는 웬만하면 최소한으로 들고 가는 거를 좀 추천해드려요. 옷 같은 것도 입는 스타일이 정말 달라요. 거기 가면은 네 아시겠지만 웬만하면은 그냥 다 이렇게 운동복을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운동복 편한 거 이렇게 숏팬츠 뭐 이런 거를 워낙 즐겨 입고 또 아니면 그냥 티셔츠 되게 그냥 후리후리하고 이런 편한 거 있잖아요. 되게 오버사이즈 느낌. 네네 그런 거를 보통 많이 그냥 편안하게 입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비 올 때 네. 막 입을 수 있는 우비 뭐 이런 네네. 것도 챙겨가시면 좋은 게 미국은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써요. 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맞아요? 네 그냥 맞아요. 아 그래요? 폭우가 와도요? 그 폭우가 올 정도로 이제 심각하면은 쓰긴 하는데 웬만하면 우산을 쓰지 않아요. 그렇구나. 거의 우비를 입고 다니나 봐요. 네네. 꼭 챙겨야 한다 하는 필수품이 있다면 여자분들이면 네. 화장품. 미국에는 화장품이 따로 없나요? 아니 화장품 많이 있는데 확실히 한국 화장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전 공항에서 그래서 막 마스크팩 이런 거 잔뜩 사가지고 갔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미국 가면 좀 더 비싸기도 하고. 네, 지금까지 에브리타임에서 교환학생 미국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갈까 해요.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기했던 경험이 처음에 이제 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아서 놀러 갔었어요. 근데 미국은 워낙 본인 집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파티 문화- 문화는 영화에서 보는 그 맞나요? 홈파티요. 영화에서 항상 그 하이틴 영화 나오면 드레스 입고
그런 파티도 갔었는데. 아, 실제로 있나 봐요. 네, 있어요. 있고 재밌어요. 재밌고, 네, 많이 가보세요. 근데 제가 말한 파티는, 그러니까, 집으로 초대한 건 이제 홈파티는 아니었고, 이제 정말 본가에 이제 부모님도 다 계신 그런 집에 이제 초대를 네. 받은 거였는데, 그때 친구가 자기가 집에서 이제 사슴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애완견 사슴을. 네. 근데 이것도 미국에서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집이 되게 숲속에 이렇게 있는 집이었거든요. 마당이 있는 집인가요? 네. 그래서 음. 놀러 갔는데 친구가 진짜 이름이 럭키였어요. 아, 귀엽다. 네. 그래서 럭키 이렇게 부르니까 숲속에서 이렇게 뛰어놀다가 진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신기하다. 네, 경험이 있었고 네, 그게 가장 신기한 경험. 저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엄청 부드럽고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또 하나는 이제 친구가 그 비행기 이런 조종하는 파일럿이라고 하죠. 파일럿을 전공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이제 가족이 자기 비행기가 있다고 이렇게 집에. 네, 자기 가족 비행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전용 비행기. 그래서 저는 와 이게 미국이구나 진짜 스케일이 남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비행기를 구경하러 이렇게 가서 제가 그 비행기를 탔었거든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비행기는 엄청 큰 비행기는 아니었어요, 아쉽게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딱 2자리 있는 비행기였거든요. 그래도 대단하다. 네. 그래서 조수석에 타서 네. 이제 올라간 다음에 저한테 도전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던 그런 신기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역시 미국. 선진국. 와, 한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다 경험하고 오셨네요. 네네. 애완견 사슴부터 비행기까지. 여러분, 미국으로 가셔야겠는데요?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공통 질문까지 완료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아봤는데요. 교환학생을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고 계신 학우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 것 같아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본인 등판 교환학생 미국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